국회 파행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빈손 국회에 이어 이번 달의 임시회 개원도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불발은 됐지만 생산적인 대화는 나왔던 것 같고요. 명목상의 쟁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자한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 합의문 내부에 들어갈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관련된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1순위로 한다는 데는 좀 이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내부 본질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좀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라고 보십니까? 우선 자한당은 문구의 합의 처리를 문구에 삽입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이 패스트트랙 상정 이전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차피 패스트트랙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명분을 얻기 위한 아마 삿바 싸움의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그 외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그 강효상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 것이다. 한국당이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것이 개원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문제 있는 행위인 거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탄국회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먼저 개원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개원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이 국회 개원의 효과,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국회를 위해서 연다라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합의를 가로막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또 인사 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만 단독으로 좀 국회를 열어보자 아니면 민주당만 또 열어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6월 국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내 국회는 물론 4분의 1의 국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일정이 합의되어야 되는데요.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데 교섭단체 3개가 있는데 2개 교섭단체가 단독 국회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법안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과연 협조할 것인가. 특히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평당도 그렇게 쉽게 유성엽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자한당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군요. 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년 총선의 그 경선 룰을 보완을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하고 각오했던 것들, 얘기했던 것들보다 많이 후퇴했다. 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한 건 후퇴한 건 딱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출마를 할 경우 지난 첫 초안에는 30% 감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서울 지역 현직 구청장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30%에서 25%로 5%포인트를 감산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탈당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감산도 25%인데 현직 구청장이 출마하는 게 탈당이나 비위 행위와 같은 것과 동급의 나쁜 행위인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또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이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꼭 이런 현직 구청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가점과 관련된 퍼센티지도 조정될 여지는 있고요. 그러나 더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공천 룰 세칙입니다. 사실은 룰은 그대로 두고 세칙에서 구제하고 또는 뭐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선 룰은 이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될 여지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당원 투표 과정에서 퍼센티지는 조정될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라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5%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10%를 적용할 수도 있고 2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천 세칙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가 이야기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